그런데 복도의 어둠 속에서 문득 두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타루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놈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하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미처 알아들을 겨를조차 없었다. 사복경찰처럼 보이는 그 사내들은 코타르에게 정말로 당신이 코타르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코타르는 일종의 무딘 고함 같은 것을 소리 지르며 휙 몸을 돌려 그 사내들이나 타루가 몸 한번 꼼짝할 틈도 주지 않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놀라움이 좀 가라앉자 타루는 그 사내들에게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저 조사할 일이 좀 있을 뿐이라며 태연스럽게 코타르가 사라져간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와서 타루는 그 당시의 장면을 기록해놓고 곧 글자가 이를 확실히 증명해준다. 자신의 피로에 대해 적어두었다. 그는 또 자기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지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적은 다음 정말로 자신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자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이 비겁해지는 때가 낮이거나 밤이거나 늘 한때 있기 마련이며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각이라고 적음으로써 그의 수첩을 끝맺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시의 문들이 열리기 며칠 전에 의사 리웨는 행여 기다리는 전보가 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정오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무렵의 나날은 패스트가 맹위를 떨치던 그때나 마찬가지로 고단했지만 해방에 대한 벅찬 기대로 피곤을 잊을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분명한 희망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즐기고 있었다. 항상 마음을 긴장시키고 굳어진 채로만 살 수 없는 노릇이다. 투쟁을 위하여 묶어놓았던 힘을 솟아오르는 감정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기다리고 있던 전부가 만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라면 리웨는 즐겁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모두가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수의실 앞을 지나갔다. 새로운 수의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리웨는 피곤과 가난으로 창백해진 그 수위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래, 추상이 끝나는 대로 곧 새 출발을 하리라. 그리고 조금 재수가 좋으면. 그런데 그가 문을 연 바로 그 순간 그의 어머니가 마중 나와서는 타루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타루는 아침에 일어나기는 했으나 외출할 기력이 없어 이제 막 누웠다는 것이었다. 리위의 어머니는 불안해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말했다. 타루는 다리를 쭉 뻗고 길게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리는 베개 속에 깊이 파묻혔고 두터운 이불 밑으로 그의 튼튼한 가슴이 드러나 보였다. 열이 꽤 심했으며 머리가 아파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리웨에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패스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니, 아직 뭐라고 속단할 만한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를 진찰하고 나서 리히가 말했다. 그러나 타루는 갈증으로 괴로워했다. 복도에서 의사는 자기 어머니에게 아마도 패스트의 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뭐라고? 어머니가 놀라서 말했다. 그럴 리가 있냐? 지금에 와서 말이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말했다. 그냥 이대로 집에서 치료하기로 하자. 리웨는 잠자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저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곧 시의 문도 개방될 거예요. 어머니만 여기 안 계신다면 아마도 이것이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는 최초의 권리일 겁니다. 베르나르야,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둘 다 집에 있도록 해주려무나. 내가 예방주사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너도 잘 알지 않니? 의사는 타루도 역시 예방주사는 맞았지만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마지막 혈청주사 맞는 일을 빼먹고 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잊어버렸을 거라고 말했다. 리웨는 이미 자신의 진료실에 가 있었다. 그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타루는 그의 손에 들린 커다란 혈청 앰플을 보았다. 아, 역시 그랬군요. 타루가 말했다. 아니,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저 예방 삼아서 하는 거예요. 타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기 팔을 내밀어 지금까지 자기가 다른 환자들에게 놓아주던 그 기다란 주사를 맞았다. 오늘 저녁에 결과를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리웨는 타루를 마주 보았다. 리웨, 격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패스트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데 그럼 무슨 말을. 타루가 애써 웃어 보였다. 예방주사를 놓아주면서 격리 지시를 하지 않는 건 처음 보는데요. 리웨는 타루에게 시선을 거두었다. 어머니하고 내가 간호하겠어. 여기가 더 나을 겁니다. 타루는 입을 다물었다. 앰플을 정리하고 있던 리웨는 타루가 무슨 말이든 꺼내기만 하면 곧장 돌아서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환자는 줄곧 의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환자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으나 잿빛의 두 눈은 침착해 보였다. 리에가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될 수 있으면 잠을 푹 자둬요. 곧 돌아오겠어. 의사가 문께로 걸어갔을 때 타루가 그를 불렀다. 그는 타루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타루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머뭇거렸다. 리웨. 마침내 그가 입을 열어 또박또박 말을 건넸다. 사실대로 말해주시죠.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당신 생각이 옳아요. 타루가 그 두툼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죽고 싶지는 않아요. 힘껏 싸우겠어요. 하지만 끝내 내가 져야 한다면 그때는 깨끗하게 내 인생을 끝맺고 싶습니다. 리에가 머리를 숙이고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리에가 말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해요. 낮 동안에 끔찍하게 추웠던 날씨는 조금 풀렸으나 오후가 되자 우박 섞인 비가 심하게 쏟아졌다. 해가 질 무렵에는 하늘이 좀 개는 듯 했으나 추위는 말할 수 없이 더 심해졌다. 리웨는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코트도 벗지 않고 곧바로 친구 방으로 갔다. 리웨의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타루는 꼼짝도 않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고열 때문에 허옇게 뜬 그의 입술이
아직도 그가 병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좀 어때요? 의사가 물었다. 타루는 침대 밖으로 그의 튼튼한 어깨를 조금 으쓱해 보였다. 그런데 그가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내가 질 것 같아요. 의사는 환자에게로 몸을 굽혔다. 끓는 듯이 뜨거운 살감 밑에서 임파선들이 단단해져 있었고 환자의 가슴은 보이지 않는 대장간에서 쇳소리가 들려오듯 온갖 잡소리를 다 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타루에게는 두 가지 증세가 함께 보였다. 몸을 일으키면서 리웨는 이제 혈청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타루는 뭐라고 말을 하려 했으나 목구멍 속에서 뜨거운 열이 솟아올라 그의 말을 방해했다. 리에와 그의 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에 환자 곁에 앉았다. 타루에게 있어 밤은 격렬한 투쟁의 시작이다. 리에는 페스트와의 투쟁이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타루의 건장한 어깨와 넓은 가슴은 페스트에 대한 최선의 무기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차라리 아까 리에가 바늘끝으로 뽑아내었던 피, 그 피 속의 영혼보다 훨씬 더 심원한 어떤 무엇, 과학의 힘으로는 밝힐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최선의 무기였다. 리웨로서는 친구의 투쟁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가령 환웅의 정도를 촉진시킨다거나 강심제를 주사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이미 여러 달에 걸쳐 실패를 되풀이해 왔으므로 그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사실상 리에가 할 일이라고는 너무나도 흔한, 그러나 결코 용이하지 않은 유행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었다. 반드시 유행의 기회를 주어야만 했다. 지금 리에는 자신을 당혹하게 하는 페스트와 마주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페스트는 자신을 물리치려는 온갖 수단들을 골려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페스트는 전혀 예기치 않던 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굳게 뿌리를 박았던 곳에서 호련히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페스트는 그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 온갖 기력을 다 쓰고 있었다. 타루는 꼼짝도 않은 채 페스트와 싸웠다. 밤새도록 그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참아내며 육중한 체격과 철저한 침묵으로 싸움을 계속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무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리웨는 친구가 병과 투쟁하는 과정을 단지 그의 눈으로밖에는 달리 더듬어 볼 길이 없었다. 떴다 감았다 하는 친구의 눈. 눈망울에 찰싹 달라붙었다가는 다시 축 늘어져 버리는 눈꺼풀. 그 무엇인가를 막연히 바라보다가 리웨나 리웨의 어머니에게로 슬며시 옮겨가는 눈빛 같은 것이 고작이었다. 의사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타루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한순간 거리에서 급히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번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쫓기는 것 같았다.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차츰차츰 가까워져서 거리는 마침내 쫙쫙 쏟아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또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이내 비와 섞여 우박이 보도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커다란 휘장이 창문 앞에서 물결치듯이 흩날렸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잠시 내리는 비에 정신이 팔렸던 류에는 침대 테이블에 놓인 전등 불빛에 비추는 환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본 셈이었다. 비가 그치자 방 안의 침묵은 더욱더 무거워졌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투쟁의 소리들만이 더욱 더해갔다. 수면 부족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의사는 그 침묵의 경계선에서 전염병이 기승을 떨치던 때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던 그 부드럽게 색색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 누워 계시라는 눈짓을 보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어 사양했다. 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바늘 끝으로 뜨개질하는 것에 코를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았다. 리웨는 일어서서 환자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비가 조금 그친 틈을 타서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다녔다. 이내 그들의 발자국 소리도 줄어들고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밤늦도록 산책객들이 가득하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밤이 옛날의 밤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사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그날은 바로 패스트에서 해방된 밤이었다. 그리고 추위와 햇빛, 그리고 군중에게서 쫓겨난 질병이 시내의 어둡고 습기찬 곳에서 빠져나와 그 따뜻한 방을 지나 타르의 늘어진 몸뚱이를 향해 최후의 맹공을 퍼부르려는 것 같았다. 제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도시의 하늘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방 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다. 몇 시간 전부터 리에가 듣고 있던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다. 그는 그곳에서 패스트가 멈추고 그곳에서 패스트가 자기들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 날이 밝기 조금 전에 리웨는 어머니에게로 몸을 굽히고 이렇게 말했다. 8시에 저하고 교대하시고 지금은 좀 주무세요. 주무시기 전에 꼭 소독하시고요.